이봉규 토크 콘서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 인터파크에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송금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티켓을 받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송금하시고 문자 꼭 넣어주시고요. 깜짝 게스트 많은 경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품 타가세요. 정기수 논평 정평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요, 상상 초월 잡범 이재명 난 몰랐다. 부제목을 보니까요, 도류 특기 발의에 이재명이 나 몰래 추진한 것, 이화영 진술 막으려 그의 부인과 민주당 공작, 이재명의 뒤집어 씌우기 전략은 공작 성공 의미, 검찰도 언론도 국민도 한 명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이 아는 건 과연 무엇인가? 불리하면 모른다고 해버리는 천하의 잡범을 우리는 지금 제1야당 대표로 모시고 있다. 그는 실제로 검사 사칭 포함 전과가 4개 있고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검찰도 언론도 국민도 너무 피곤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 공문, 그가 나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들어 가져오니 결제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허수아비 지사였으며 대권 야망을 품은 대단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다른 일도 아닌 대북 사업 추진을 어떻게 모를 수 있고 부지사가 몰래 서류를 만들어 도지사에게 결제를 받을 수 있나? 그는 아침 샌드위치는 물론 일제 샴푸까지 경기도 법카로 산 중대 공금 횡령 범죄도 공무원들이 잘 보이려고 알아서 사 먹이고 사쓰게 했다고 주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검사들을 바보로 만들고 판사들을 속이려고 그의 머리가 눈부신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잔머리는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 이화영의 직함은 평화부지사다. 평화? 북한 관련 일을 하는 자리라는 미션이 주어진 일입니다. 이 장명은 그의 죽은 이해찬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해찬은 문재인 이후 진보좌파 정권 꼭두각시를 이재명으로 낙점한 민주당의 상황이다. 이재명 쌍방울 대장동 커넥션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가 이화영을 이재명에게 붙여주면서 대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봐야 실타래가 풀린다.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력만으로는 뭔가 허전한 구석을 대북 외교 업적으로 채우려고 했다. 이재명의 대북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2018년 9월 무렵이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수행에서 그가 배제되자 독자 방북을 추진했다고 이화영이 종전에 그 배경을 진술했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능라도 경기장에서 남쪽 대통령이 감격에 겨워 연설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절호의 기회 상실을 만회하려 한 것이다. 그의 최측근 경기도 정책실장 정진상이 피관여했다. 이화영은 한 달 후 2차례 방북, 대북사업, 스마트팜 등 이재명의 방북을 타진했다. 대북 투자 사업으로 노다지 제2의 삼성 꿈에 들떠있던 쌍방울에게 거액의 달러도 보내도록 했다. 경기도는 흥분했다. 이 지방 언론들의 이 뉴스가 크게 보도되자 이재명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화영의 공로를 치하했다. 이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이래놓고 나는 몰랐다. 이화영이 몰래 했다? 이 사람은 자기 부인 김혜경도 여차하면 모르는 여자라고 하게 생겼다. 그가 자살당한 성남 도계공 대장동 개발 주무부서장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건 이제 와서 보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다. 같이 해외 출장 여행 가서 카트를 타고 다니며 여러 번 하고 사진도 많이 찍은 사이인데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이균영 사법부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 박탈과 함께 민주당의 선거 보조금 434억 원을 토해내도록 할 확률이 99%다. 따라서 이재명에게는 다른 모든 혐의 수사 대응이 이판사판이다. 닥치는 대로 거짓말하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그의 똘마니 민주당 의원들이 마피아 사법방해 공작에 가담했다. 이화영 부인도 그 마피아 협박 공작에 끼어들었으니 정말 아수라장이다. 자기 남편이 혼자
피해자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썩을 수 없다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자 법정에서 당신 미쳤냐! 라고 소리지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이 공작으로 변호사가 바뀌고 그 새 변호사가 이화영의 진술이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둥 의견서를 제출하고 판사가 이 의견서 수용을 거부하고 이화영도 마침내 진술을 번복하는 드라마가 진행됐다. 그 드라마의 가장 최근 편이 이재명이 나는 몰랐고 몰래 당했다라는 반전이다. 민주당과 이화영 부인의 공작이 성공했다는 뜻일까? 그러나 공작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화영이 종래 그 자신의 고백을 번복하더라도 밝혀진 사실이 어디 가지 않는다. 검찰은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와 이화영, 경기도 국장 이 사람이 맡은 국 이름도 평화협력이다 등이 참석해서 대북 브로커 단체 간부와 폭탄주를 마시며 협약식과 만찬을 하는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놓고 있다. 재판부도 3번이나 바뀌는 오락가락 진술과 변호사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에 이런 재판 처음 본다라고 민주당 쪽을 의심하는 입장이다. 친민주당, 친진보좌파 판결을 예사로 하는 사법농단 판사들이 아니다. 이재명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대북 송금에 내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 큰소리쳤다. 증거가 될 만한 문답이 들어간 진술서 서명은 거부, 8시간 조사를 무효화해버렸다. 이런 미꾸라지 범죄 혐의자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국회에서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재명의 목숨 시계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다. 추석 특선영화 개봉이 10일 앞이다. 특선영화네요. 영화계에서는 이 추석을 가장 큰 시장으로 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대작들이 이때 쏟아집니다. 대대적인 또 홍보에 들어가고. 근데 그 영화들이 이재명 영화에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시나리오 면에서요. 우리 아수라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야, 저런 게 있구나. 아수라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재명 시나리오에 보면 그 애들 장난이던데 뭐. 안 돼. 이재명 이게 뭐 또 어떤 짓을 할지 이제 추석 밥상에 추석 영화 개봉 박두인데요. 일단 그 이재명 오리발이 통할 것이냐 안 통하죠. 시간만 이제 끌고 있다는 건데 이해찬이 여기 잘 지적했는데요. 이해찬 회라고 나요. 자꾸 이재명이가 처먹어가지고서 회가 자꾸 떠오르네. 이해찬도 회 처먹었지 뭐 나라를 회 처먹은 거 아닙니까? 이해찬이가 해골찬 이해찬 선생이 이화영이가 자기 똘만이었잖아요. 이해찬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재명한테 탁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뭐 거기 뭐 같은 건물 쓰면서 뭐 돈도 뭐 막 타가고 이런 게 또 나중에 또 막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붙여주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를 이제 이해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근데 똘마니를 대통령 만들면 내가 상황처럼 그냥 힘자랑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만들려면은 이제 커리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화영이 붙여주면서 대북 커리어를 만들려고 그런 거죠. 김정은하고 손 딱 같이 드는 장면, 사진 한 장. 그건 이제 해찬이가 작업한 건데.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일을 하는데 자기는 모르고 이화영이가 단독으로 한 거다. 자기가 결제했는데 그냥 쳐다보고 결제하니까 이건 이제 말이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이 거짓말은 재판부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사인이 나왔죠. 일일이 소개 안 했어도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재판부가 이재명 팀을 못 믿는 게 사인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김문기 건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그 용도 변경하는 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공문으로 서로 오간 거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거짓말 2개가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선거 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것도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거법 위반되면 일단 금배지 날아가고 금배지 날아가면 당대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내야 됩니다. 그 확률이 정평에서는 99%라고 하죠. 이건 뭐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법조계 사람들도 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선거법 위반 사건 나오면은 왜냐면 금배지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당대표가 떨어지는 거니까. 434억 원 토해내야 되니까요. 개인 돈 토해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토해내야 돼요. 그럼 민주당은 거지정당이 돼요. 거지정당에 누가 뭔 일을 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이재명이가 지금 단식으로 그걸 막아보겠다는 거거든요.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시간을 끌 수 있어요. 그건 뭐 1심, 2심 시간 끌면서 다음 대선까지도 끌 거예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건 신경 안 쓴다. 문제는 요 선거법 위반이다. 요거는 이제 빨리 결판
선거법은 빨리 6개월 이내에 원래 결과 나와야 되는데 뭐 끌어도 너무 많이 끌 수는 없거든요. 요거 결론 나오면 민주당이 초토화되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지금 단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안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여기서 이재명이 어떤 출구 전략을 쓰느냐. 아니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절대 죽을 사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러면 단식을 언젠가는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효소를 먹는 둥 무슨 당을 먹는 둥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버텨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 이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지가 스텝이 꼬인 거예요. 출구 전략이. 너무 단식의 명분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3개를 걸어놨기 때문에 출구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것들이 정청래 등 뭐 측근들이 뭐 바람을 잡냐면요. 문재인 상경에서 이재명 단식 만류해야 한다. 박지원이 들고 나왔습니다. 야, 박지원이 잔대가리 또 기가 막히죠. 이러면은 이제 못 이기는 척. 문재인이 서울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행사가 있대요. 뭐 무슨 지들끼리 하는 행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며칠 후가 요 행사가 있답니다. 그때 문재인이 이 단식장에 가서 손잡는 그림 연출하면서 내가 간곡히 이 대표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당장 나와 같이 병원에 갑시다. 여기서 단식 멈춰주세요. 그러면 못 이기는 자고 거의 쓰러져 있는 거지. 이제 그때 되면 문재인 올 때 되면 거의 누워서 뭐 나도 모르는 사람 문재인이 명령하듯이 무슨 막 빨리 저 모시고 저 병원으로 가십시다 이러면 또 전직 대통령이 하니까 핑계거리 좋거든. 핑계 삼아 들 것으로 또 그 앞에 또 앰뷸런스 대기해 놓을 겁니다. 그냥 또 핑계 삼아 그냥 앰뷸런스 타고 그게 출구 전략 아닌가.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재명은 이제 자기는 만류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사가 들어와 있더라. 링게루가.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단식이 링게루가 들어가면 단식이 끝나는 거거든. 이미 효소 같은 거 들어갔잖아. 통이 그 몇 개가 있냐고 들켰잖아. 뭐 그건 하여튼 그렇다 치고 링게루가 합법적으로 들어가면 단식 끝이야. 그렇게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박지원이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니까 문 대통령 상경해서 이재명 단식 만류해야 된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핑계로 이재명은 거기서 단식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핑계를 문재인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야, 왜냐면요 민주당에서 출구 전략을 고민했거든요. 야 이거 명분이 없어서 출구 전략이 시원찮은데 그렇다고 그냥 접어버리면 이거 민주당이 개박살 나는데 야 저거 어떡하지. 민주당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2주가 넘어가면서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서 민주당이 출구 없는 단식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총에서도 왜 단식 중단하는 목소리들 건의들이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청래도 바람을 잡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 2번으로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다. 단식에는 그 스트레스가 안 좋은데 그 2번 때문에 많이 무너진 것 같다. 몸이 많이 상한 것 같다. 이러면서 바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를 했는데 박지원이가 그 여우가 불여우죠. 문재인이 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것들. 야, 그래도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뭉친 것 같지만요. 이상민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정부 여당이 콧방귀도 안 낀다. 전국 더 꼬일 것이다. 단식 출구 전략 마땅치 않다. 애초에 잘못됐다. 이러고서 나오고 있어. 이런 의견이 또 민주당 내에 또 꽤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근데 이제 정상적인 이봉규 같은 사람의 예측도 제가 정상이라는 건 칭찬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대부분 정상이잖아요. 이재명이 아주 이상한 놈이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해봤지만 이게 이재명은 이게 완전히 우리 지구에 있는 인간의 생활 패턴이나 습관이나 사고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또 이상한 짓을 할지 이게 또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정평에서 추석 영화 흥미진진하게 개봉박두 기다립니다. 징글징글한 놈이다. 피곤하다 진짜. 국민들이 진짜 저놈 때문에 진짜 다른 나라 같으면 맞아 죽었어 진짜. 대한민국 국민 너무 착한 거야. 일본 같으면 누가 총 쏴요. 아베 총 막는 거 봤죠? 미국 같으면 어린 밤 벌써 법으로 다 처벌받았어. 법으로 이렇게 끌지도 못해. 법으로. 거기 얼마나 법 적용이 엄격한 나라인데. 택도 없다. 일본 같으면 총 맞았고 다른 나라 같아도 맞아 죽었어. 징글징글하다. 이게 우리나라 이게 법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놈한테 이렇게 온 나라가 이렇게 헤매.